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쾌거일까요? 네. 윤석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완전 그 매국노 집단들이 네.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거고 윤석열도 좋다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기시다와 참배하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기시다가 강제동원으로 사죄했다고 착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그건 그 핵폭탄이 투여된 네, 곳? 네. 네. 그걸 이제 이런 제목도 봤어요. 이게 70년 만에 이룬 한일의 쾌거다. 네, 네. 우리가 잘 이걸 기억해보면요. 70년 동안 정말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 평원 가서 같이 참배하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살았냐 이거예요. 그게 만약에 염원이었으면은 70년 만에 이룬 쾌거인데 정반대로 기시다든 아베든 누구든지 평화공원 가면 되죠, 자기들이. 그렇죠. 한국 대통령도 가치는 빼고 일단은 네네. 누구든지 도쿄 가서 회담한 다음에 히로시마 가서 참배했으면 되죠. 네. 근데 한국 대통령 중에 단 한 명도 안 갔습니다. 네. 70년 동안. 그럼 안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게 아니라. 편 대표님 말씀은 그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이라는 곳에 안 갔다. 네, 박정희부터 다 안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한인 피해자 위령비를 70년대에 한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듭니다. 네네. 이거 전체 위령비는 일본 거기 때문에 한인을 따로 모아서 만드는데 그 바깥에다 세워놓은 거를 이제 99년도에 오부치 총리가 안에다 집어넣어줘요. 네. 그때가 지금 그렇게 팔아먹고 있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나올 때 아닙니까? 네. 한일 관계 가장 좋았을 때. 자,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한인 위령비에 참배를 해요. 해. 70년 만의 쾌거가 아니라 이미 일본은 너무나 쉽게 아무런 문제 없이 참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오부치하고 제일 가까웠던 김대중 대통령은 하면 되는 거죠, 가서. 그렇죠. 왜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안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생각해보면 알아요. 네. 한인들의 이게 그러면은 한 3만 명에서 2만 명이 이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전체 히로시마에 일본인과 합쳐서 15만 명이 희생당했는데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 가까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이 참상인데 자, 대통령급이 가가지고 거기서 참배하면요. 이 가해자 문제를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한국인이 이렇게 죽었는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건 국가우수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종의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원폭 피해를 강조하는 건 일본이 제국주의로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다는 거를 지우고 원자폭탄의 희생자로서 약간 코스프레하는 거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못 간다. 그게 이제 그 일본의 외교술의 제1 미션이 그거죠. 네. 전범 국가를 피해 국가로 바꾸는 게 제1 미션인데. 아, 우린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뭐 이런 거요. 기시다가 히로시마 출신이에요. 아, 원래요? 그래서 기시다가 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상당히 깊이 개입해 있고. 2016년도에 오바마가 평화공원에 갑니다. 그때 기시다가 외무상이었어요. 기시다가 작업 다 한 겁니다. 오바마의 자신의 정치적 진출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베는 이른바 이 납북자를 가지고 뜬 사람이고 기시다는 이 일본의 이른바 원폭 피국가를 만들어내면서 뜬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좀 평화에 대한 좀 약간 과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국 대통령이 거기 간다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거기서 사죄를 해버린다 그러면요. 그럼 미국은 뭡니까? 그렇죠. 2차 대전 때 뭐 한 거죠? 그래서 오바마는 사죄를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이제부터는 핵 없는 나라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었는데도 뭐 핵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성찰할 면은 있을 것 같긴 해요. 내부적으로 성찰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일본 가서 그 말하면 큰일 나는 미국에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그래도 욕 엄청 먹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내에서는. 자, 그런데 기시다는 떴죠. 어쨌든 핵을 쏜 그 국가의 정상을 데려와서 참배시켰기 때문에 피해자답게 된 거네요. 일본 국민들을. 그러니까 기시다가 그때부터 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때는 이 히로시마에서 G7 한 게 아니라 딴 데서 했는데 데려왔는데 오바마는 이번엔 아예 히로시마로 데려가잖아요. G7 전체를. 거기에 뭐 프랑스, 영국 다 연합군들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도 있고. 근데 걷다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제3자 피해자인데 그렇죠. 거기 있는 그 대통령을 같이 끌고 들어간다? 기시다가? 옆에 세워놓는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쾌거일까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일본국의 쾌거는 맞는 것 엄청난 쾌거, 일본국에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메시지 문제인데
내가 볼 때 기시다 메시지는 대충 보여, 어떻게 얘기할지를. 뭐 45년 전에, 45년, 70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일본인과 한국인이 히로시마 와서 일하다가 이런 대참사를 당해서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버려요, 이게. 네. 그럼 얻을 수 있는 건 다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거기서?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 말문이 막히네요.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국내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히로시마에서 이 희생당한 우리 한국인은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병합시켜버린 거, 네. 플러스 알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버린 일본의 범죄 행위 때문에 우리가 희생당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반핵을 얘기한다 그래도 미국을 친다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미국의 원폭이 터지면서 한국이 해방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미국을 깐다는 건 성립이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미국은 우리를 해방시켜준 존재였어요, 45년. 그러니까 우리가 반핵 운동 한다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일단 기시다 없이 가서도 이건 일본 책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까지 가서 이게 일본하고 외교할 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도쿄 갔다가 히로시마 가서 참배하면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 문제 때문에. 굳이 뭐 잘 지내기로 했는데 히로시마 와서 70년 전에 너 일본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희생당했다 얘기해버리면 외교판 망쳐버리는 거니까 그 다 안 갔단 말입니다, 이거를. 혼자도 안 갔는데 기시다가 다 판짜놓은 데 가가지고 윤 대통령은 옆에 앉혀놓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외신 인터뷰에서도 그랬잖아요. 100년 전 있었던 일 가지고 일본 보고 무릎 꿇으라고 할 수 없다. 이랬다가 뭐 주어가 내가 아니고 어쩌고 그랬다가 나중에 망신을 더 당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이 전쟁 범죄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또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했던 제국주의 국가로서 일본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강하게 보여요. 아니 그게 일이 없는데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3만 명이라는 한국의 희생자 위령탑에 가서 우리 선조는 이런 문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내겠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그렇죠. 그러면 일본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근데 이제 기시다가 오면서 아마 전 세계 외신이 다 올 겁니다, 거기는. 그렇죠. 그럼 그 앞에서 진짜 당당하게 기시다 옆에 놓고 일본 군국주의 책임이다, 우리 선조 희생당했다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아, 그렇죠. 하면 되는데 지금 하는 분위기냐는 거죠, 지금까지 흘러가는 흐름이. 실제로는 일본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종의 삐에로처럼 움직이면서. 삐에로 정도가 아니라 기시다 입장은 이걸 겁니다. 그 당시는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병합된 나라니까 같은 나라의 다른 민족이에요. 일본 쪽 시각으로 보면은 다 같은 한국 시민이에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망한 것도 뭐 합의해서 망했다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강제 합병을 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당시 핵이 떨어졌을 때 1945년 이때는 같은 한국 시민 중에서 한민족과 일본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일본 시각인데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시각이죠. 우리는 계속 바깥에 임시정부 있었고 싸웠다는 건데 일본은 시각은 거기 때문에 기시다는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 자리에 대통령이 반박도 안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반역사가 아니라 반국가인데요. 이거는 외신 보도를 제가 많이 유심히 볼 텐데 외신에서 기시다 유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도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고 뭐 동감을 하고 고맙다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왜? 애도를 표할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아니 그 질문이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러셨잖아요. 기껏 해봐야 조작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수도 서울, 뭐 서울이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마친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역사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죠? 근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의 길윤영 국제부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습니다. 기시다의 진정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니 길윤영 씨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건 또 어떤 의미죠? 그리고 경향신문의 이 칼럼에서도
왜 이걸 윤석열이 제안하고 기시다가 먼저 제안했냐. 네. 기시다 만세 찬양의 흐름을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네. 그럼 왜 그럴까 내가 잘 따져보니까 한국 쪽이랑 일본 쪽이 강제징용이나 학도병 관련해서 인식차가 너무 큰 거를 우리가 일본 쪽 인식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다 강제로 끌려갔다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참배하는 거를 대통령실도 그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기시다가 참배하는 것은 강제로 끌려간 노동자 학도병들에게 그 사죄를 하는 거라고 사기를 쳤어요, 대통령실 일단. 네네. 언론에 쫙 뿌렸어. 언론 다 기사를 쓰는데 네. 그건 우리가 이 해석하는 방식이지. 네. 아까 일본은 그게 아니야. 일본 기시다는 소위 징용 같은 공문. 나라에서 네. 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일본인 강국을 징용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참배를 하는 거야.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그런 과거 문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 왜 자꾸 아직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돈 가지고 치사하게 뭐 자꾸 시비냐 이런 식의 태도도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일본의 그것까지 하여튼 일본은 네. 병합을 해서 네. 강제로 병합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잘 지내지 않았냐 30년 동안에 우리는 조선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고 네. 평등하게 대우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사기치는 것처럼 강제로 사람들을 끌고 간 거에 대해서 사죄하는 건 일치도 없어. 아예 없는데 지금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일본의 인식이고 시각이에요. 일본은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역사 교육도 안 받고 독일과 달리 그래서 남의 나라 와서 왕비를 일본 사람들이 죽였다거나 그런 네, 그다음에 가보년 1894년에 3만 명이 넘는 농민들을 학살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못 배우니까 무식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길유년 정도 되는 사람과 경향신문 논설위원 되는 사람도 이거를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따라가겠죠. 그 김태호라는 사람들이 설명하면 사기치는 네, 거지 완전히. 네. 제가 볼 때 그 친이계 이른바 완전 그 매국노 집단들이 네.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거고 윤석열도 좋다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기시다와 참배하는 그 순간까지도 좀 기시다가 강제동원으로 사죄했다고 착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의 이른바 진보 언론도 속았는데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